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네. 이번 주 4과랑 5과 진행을 맡게 된 권혁건입니다. 이번 주는 4장에서는 그 파워 BI 서비스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5장에서는 엑셀을 이제 파워 BI하고 어떻게 같이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네, 실습 위주로 해서 실습에서 나온 문제들을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문제는 그 파워 BI 데스크톱에 있는 그 리포트랑 데이터들을 파워 BI 서비스로 올리는 그런 작업이었는데요. 여기 데스크톱에서 먼저 그 실습 문제에서는 프로젝트로 파일이 올라와 있어서 그 프로젝트 파일을 직접 열겠습니다. 프로젝트 파일은 PBIS 파일 이해하시는 거죠? 네. 사전 작성된 파워 BI 파일을 샘플로 제공해주고 각 랩마다 그 랩 파일을 받아서 걔를 열면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랩4 스타팅 이 파일을 열어서 가져왔습니다. 네, 보고서를 보시면은 이제 사전에 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이 뜨게 되는데요. 이거를 파워 BI 서비스, 그러니까 웹상에 있는 그 파워 BI 서비스로 올리도록 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제가 연습하는 동안 이미 만들어놔서 데이터 집합 바꾸는 중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처음에 이제 올리게 되면 이런 건 아마 안 뜰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파워 BI 그 데스크탑하고 서비스를 연결하지 않았으면은 이제 중간에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되는 그런 단계도 아마 나올 겁니다. 아, 그렇죠.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네, 아마 테더링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됐네요. 네, 이제 게시가 완료됐는데요. 이거를 인터넷 파워 BI 서비스에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데이터 집합과 보고서에 그 방금 업로드를 했던 랩4 스타팅이라는 데이터 집합과 보고서가 들어가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대시보드를 웹에서 만들어 볼 건데요. 보고서에 있는 한 타일이라고 그 강의에서는 지칭을 하던데, 이 타일들을 대시보드에 이제 대시보드로 옮겨 보겠습니다. 옮기시는 동안에 이제 부연 설명하자는 건, 리포트는 보시면 리포트 구성 항목들이 각 차트나 표나 필터나 뭐 텍스트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대시보드라는 공간으로, 저 왼쪽 위에 두 번째 대시보드라고 하는 공간 쪽으로 선별적으로 이제 배포해 올릴 수가 있고요. 대시보드는 영어 그대로 해석하자면 계기판이에요, 계기판. 그래서 여러 리포트에서 핵심적으로 살펴봐야 될 계기판에 들어갈 만한 뭐 속도계, 연료계, 뭐 나침판, 뭐 이런 여러 가지 핵심 항목들은 대시보드라는 요약된 쪽으로 이제 쉽게 배포해서, 처음 이 리포트 접근은 대시보드로 먼저 접근을 해서 핵심 항목들을 보다가 상세한 게 알고 싶으면은
대시보드를 클릭해서 그 대시보드의 소스가 되는 리포트로 이동하는 그런 이제 배경이 깔려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먼저 이게 트리맵 그래프가 맞나요? 맞습니다. 네, 이 트리맵 그래프를 대시보드로 옮기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그 핀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 대시보드의 이제 고정이라는 이런 메시지가 나오고요. 이번에는 이제 새 대시보드에 한번 만들어서 돌려보겠습니다. 대시보드 이름을 지정해 주고요. 그리고 고정을 하게 되면 방금 이렇게 별표가 떴었는데 대시보드가 생성이 되고 여기에 우리가 고정을 시켰던 그 타일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 클릭하면 답니다. 아시겠죠? 이거 클릭하면. 네. 실습에서는 몇 개 이제 더 이런 식으로 대시보드를 옮기라고 그러는데요. 트리맵 하고 여기 있는 스캐터 플랫 그리고 맵 네, 그 다음에 리포트의 다른 탭 안에 있는 이얼리 트렌드 탭에 가서 워터폴 차트를 또 옮기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페이지에서 리포트는 페이지로 구성이 되니까 여러 페이지에서 하나의 대시보드로 가는 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고요. 또는 다른 보고서, 다른 리포트에서도 그 특정 대시보드로 올릴 수 있습니다. 즉 대시보드는 여러 소스에 있는 내용들을 통합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는 거죠. 대시보드로 가보면 이제 아까 우리가 옮겼던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이 대시보드 안에서 내추럴 랭귀지 쿼리를 날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예를 들어 이게 한글로는 아직 안 된다고 그러셨죠? 예. 영어로만 된다고 하네요. 여기서 What is year to date sale이라고 이렇게 쿼리를 날렸더니 이렇게 그 대시보드 안에 있는 내용을 찾아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뒤에다가 by year 한번 보셔보세요. by year. by year를 붙이니까 또 이렇게 네. 연도별 추세까지 보여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또 이제 by 카테고리 붙이면 어떻게 되나요? 죄송합니다. 준비 안 친것 같은데. 이어서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대충 저도 많이 해보진 않았는데 얘가 어떤 시계열적인 놈이 나오면은 라인 차트로 저렇게 뭔가 카테고리나 이런 속성값이랑 비교할 수 있게 바 차트로 나름 이제 알아가지고 이렇게 찍어주더라고요. 그래프를 만드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다 머신러닝이죠. 강의에서 보니까 자동으로 분석하기 그런 기능이 있던데. 그거는 이제 데이터 집합에 대해 가지고. 거기서도 이제 자동으로 그래프를 자기가 그려서 뿌려주더라고요. 그 내용은 이제 랩에 안 나오니까 설명을 잠깐 드려야 되겠네요. 지금 그 데이터 집합을 클릭하시면은 오른쪽에 데이터 집합 쪽에 아무 데이터나 잡아서 점점점 클릭하시면 여기 이제 빠른 정보 활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예전 시간에 R 데이터 분석을 했었는데 제일 처음에 데이터가 있으면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었죠. EDA라고 하나? 네. 익스플로러 쪽 데이터 어널리시스. 그래서 그 데이터의 속성별로 서로 연관 있는 항목들이 뭐가 있는지를 사실 건건히 다 시각화해 보거나 표를 만들어 가지고 상관관계가 있는 항목들, 내가 이제 특정한 예측하고자 하는 어떤 지표가 있으면 그 지표 영향력이 있는 항목 어떤 어트리뷰트가 뭐가 있는지, 또는 특정 어트리뷰트에서 아웃라이어가 되는 튀는 놈이 어딘지, 이것들을 다 사람이 일일이 다 조합 만들어 가지고 봤어야 했어요. 혹은 주로 이제 R이나 파이썬 공부하신 분들은 매트릭스 형태로 각 속성들을 쭉 나열을 하고 걔들이 어떤 분포를 갖고 있는지를 매트릭스로 된 어떤 분포도를 가지고 보거나 이제 이런 활동들을 했었는데, 이 파워 BI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아까 얘기한 기계학습 로직을 좀 넣어가지고 내가 데이터셋만 올려놓고 그 데이터 집합에서 그러니까 빠른 분석을 클릭해가지고 보시면 여기에 각 속성의 분포나 그 아웃라이어들이나 이런 것들 상관계에 대해 가지고 유의미한 것들이 있으면은 기본 분석을 내가 이렇게 해줍니다. 그죠? 그리고 각 분석 값들은 Q&A도 마찬가지지만 이 표들을 그대로 대시보드로 꽂을 수가 있어요. 핀으로 고정을 해가지고 선택이 되면은. 그래서 그 탐색적 분석을 기본적으로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게 발견되면은 이 클라우드에 있는 파워 BI 서비스가 찾아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이거는 좀 유용해요, 사실. 아무 데이터나 올린 다음에 데이터만 올리고 돌려주면은 기본 분석을 딱 해주기 때문에 이건 좀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레벨은 이게 안 나왔죠, 근데. 레벨 지금 나온 거는 대시보드 쪽에서 이제 자연과 메커니즘으로 해서 하는 거고, 예전에 이제 처음 나왔을 때 국내 데모 할 때에는 이 데이터 컬럼들을 한글로 해가지고 약간 한글 비스무리 하게 what is 매출액 by 연도 by 분류 뭐 이런 식으로 데모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계속 하실 것 같긴 한데 스킵하셔도 되는데, 저기 보면 저 랭귀지를 영어로 해도 실제 원어민들도 그냥 빈칸으로 맨 땅에 질문하세요 그러면은 되게 어색해 하거든요. 그래서 피처드 쿼리를, 그러니까 사전 정의된 단어나 쿼리들을 세팅을 해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작자의 의도를 반영할 수 있는 의도된 쿼리들은 예시로 보여줄 수 있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세팅한. 그게 이제 랩에는 그게 없는데 저쪽 그 우리 정규 과정에는 그런 내용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죠. 저게 그 한 사실 좀 기다려주실 때 한 3년, 4년 전쯤에 CMS에서 같이 그 어드밴스 어널티스 팀이 생겨가지고 협업을 하면서 BI 쪽 미래를 얘기하면서 말로 뭐 보고 싶어 그럼 딱 보여주고 이런 게 나오면 좋지 않을까 할 때 이게 처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말로는 아직 안 돼도 글로는 비슷하게 흉내냅니다 얘기했는데 저거를 실제로 많이 쓰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많이 쓸 것 같은데 실제 리포트나 데이터셋이 있을 때 말로 또는 글로 쳐가지고 가장 큰 값이 뭘까 뭐 이렇게를 못하는 게 공부 생각을 해봤어요. 조건을 많이 걸어요. 몇 년도에 어느 지역에 뭐에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말로 단순하게 치는 것보다 툴에서 세팅을 하고 필터 걸고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니까 실제로 그냥 뭐 장애인이 아닌 이상은 말로 이렇게 데이터를 분석하는 경우는 예상보다는 좀 기회가 드문 것 같아요. 근데 뭐 미래 모르죠. 요즘에 한참 챗봇 얘기 나오는 게 새로운 세대는 채팅에 익숙하기 때문에 챗봇이 뜰 거다 얘기하는 것처럼 미래에는 음성 인터페이스가 활성화돼가지고 치거나 하지 않고 귀찮으니까 말로 그냥 이렇게 하고 이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생각보다 이게 보여주기식으로는 좀 괜찮은데 실제로 현장에 쓰는 데는 이게 어떤지는 네. 안녕하세요. 혹시 파워 BI 교육하시나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여기 밖에 계셔가지고 문의해도 될까요? 아니 정말 안 좋네. 이제 진행할까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두 번째 태스크는
대시보드의 내용을 이제 동료 작업자와 공유하는 건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여기 대시보드에 가서 오른쪽 상단에 있는 공유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제 전자 메일 주소 입력 이 부분에 자신이 대시보드를 공유하고 싶은 그런 사람의 이메일을 입력하고 공유를 하게 되면 이제 만약에 그분이 파워비아이 사용하고 계시다면 그분의 파워비아이 작업창으로 알람이 갈 거고 또 이메일로도 이제 대시보드 공유 링크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할 때는 수신자가 대시보드를 다른 사람과 또 공유하도록 허용하는지 말지 이런 옵션 같은 것들을 걸어줄 수 있는데요. 이거를 만약에 공유를 하도록 한다면 이게 누구와 공유된지까지 트래킹이 된다고 합니다. 우선은 직접 하진 않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 없나요, 여기서? 저요. 예, 대시보드 공유하는데. 공유할 때 특별히 궁금한 거 없어요. 혹시 온라인에 계신 분 중에서 궁금하신 점 없으세요? 공유에 대해서? 지금 파워비아이 쪽에서 리포트를 공유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대시보드 공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받는 사람이 파워비아이 계정이 있어야 될 겁니다. 있어야 될 거고. 맞나? 없어도 공유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있어야 대시보드를 바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링크로 혹시 나눌 수 있을까요? 이 리포트는 보면 인베리드 링크를 보면 걔는 계정이 없을 수 있어요. 대시보드는 아마 계정이 있어야 될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그리고 링크도 그 공유를 한 다음에 나중에 그 링크 공유를 해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시보드나 그 파워비아이 리포트 쪽에 링크를 공유하거나 일단 한번 공유한 다음에 공유를 끊을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니까 공유한 다음에 내 통제를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 드리고 싶어서. 네. 혹시 그 뒷부분에도 예? 이거는 공유는 아니고 그 뭐라고 해야지? 퍼블리시? 그러니까 외부로 퍼블리시하기 위해서 예, 그게 이제 리포트 쪽에 보면 참 리포트 하나 찍어보시죠. 리포트 보고서 아무거나 찍고 파일 쪽에 메뉴 보시면 파일 여기에 웹에 게시라고 있죠. 얘를 클릭하시면 게시 안 되거든요. 여기에 이제 그 태그 링크들이 들어오잖아요. 저 링크를 그대로 주거나 아니면 특정 웹사이트에서 아이프레임을 감싸가지고 하거나 하면은 보고서가 그대로 보여지는 거죠. 이거 말고 또 한 가지 방법은 그 좀 코딩을 써서 어플리케이션에다가 저 차트 하나 또는 특정 부분만 심을 수가 있어요. 파워비아이 리포트를. 근데 그런 경우에는 보는 사람이 그 파워비아이 쪽 계정이 있어요. 대시보드와 똑같이. 약간 헷갈리죠? 근데 대시보드를 계정이 없는 상태 공유하는 건 지금 이 인베디드 태그 이것만 그 계정이 없어 공유할 수가 있고 나머지는 다 계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아이프레임을 만약에 예? 자기 블로그 같은 데 넣었을 경우에 예. 데이터가 갱신이 되면서 예? 그것도 같이 이제 따라서 그 내 블로그 상에서도 갱신이 되는 예, 거예요. 예. 되는데 약간 제한이 있어요. 보통 그 이 리포트의 소스가 어떤 거냐에 따라 틀린 건데 일단 그 파워비아이 리포트 종류가 데이터가 같이 올라가는 리포트가 있고 그 틀만 올라가고 데이터는 조회시에 리프레시되는 리포트가 있어요.
그게 이제 파워 BI 만들 때의 데스크탑에서 소스를 다이렉트 쿼리 모드로 만들면은 프레임만 올라가는 거고, 그냥 임포트해서 만들면 같이 데이터셋이 올라가는 거고, 지금 예제는 지금 데이터 섞여 있는 거예요. 다이렉트 쿼리 모드로 만들어가지고 실시간 리포트가 리플리시된 리포트 만들 경우에는 지금 웹에 태그로 공유하는 경우에는 약 1시간 정도 주기로 갱신입니다. 1시간 정도 주기로. 데이터 같이 올렸을 경우에도 원래 이제 소스가 되는 내 파워비아이 사이트에서 갱신이 되면은 바로 반영되는 게 아니고 맥시멈 1시간 정도 텀이 아마 뒤에서 뭐 배치가 도는 것 같은데 그런 바로 실시간 아니라는 제한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기 예. 아이프레임으로 리포트 이렇게 심었을 때 네. 밑에 그 파워 BI 로고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밑에 로고가 이제 저렇게 했을 경우에 뭐 태그만 카피해 보시죠. 아이프레임 어차피 똑같이 나오니까 태그만 카피해서 위에 거 위에 걸로 해서 아이프레임은 먼저 HTML 파일도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 하나 새 탭에서 네. 끊어졌나요? 아 지금 끊어진 것 같지 않은데? 마우스 움직임이 안 보여. 뭐 잠시만요. 지금 약간 뭐 컨트롤 한번 날려볼게요. 이게 지금 연결이 끊어진 전체 여기에 지금 원격이 떠 있는데 이것 때문에 클릭이 안 돼가지고. 잠깐 나왔다가 들어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동안 제가 제 화면으로 한번 어떻지? 네. 잠시 나왔다가 들어가 주시죠. 네. 안 눌러졌어. 잠시 다시 들어오시는 동안에 제가 제 화면 가지고 잠깐 드릴게요. 커런트는 아니었고 이제 제 화면이 공유가 됐는데 준비되시면 다시 하십시오. 그 파워 BI 쪽에 이게 테스트 이런 거 말고 지금 tab 태그 이게 이제 오늘 아까 나왔던 죄송합니다. 심포트가 아니고 웹의 게시 쪽에서 태그 만들기 태그를 카피해서 어떤 아예 새로운 세션에서 제가 그 링크를 열면 파워 BI가 나오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거는 이 왼쪽 밑에 나오는 이 파워 BI 이걸 없앨 수 있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보시는 분이 파워 BI 계정이 없는 사람한테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파워 BI 계정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쪽을 그 코딩을 통해 가지고 이제 아예 프레임 안에 치울 수가 있어요. 그때는 가릴 수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계정이 있는 사람. 전사의 파워 BI 계정이 있어요. 네. 정확히 얘기하면 오피스 365 계정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익명의 사용자한테 다 보여줄 때는 이 틀을 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그대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공유하셨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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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파워비아이 꺼져서 다시 접속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는 이제 서비스에서 게시된 리포트에서 대시보드를 다시 올리는 부분, 그리고 이제 자연어 내추럴 랭귀지 쿼리를 가지고 특정 값을 탐색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잠깐 몇 가지 해가지고 네.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네. 네. 이번에는 그 자기 로컬 컴퓨터에 게이트웨이를 만들어서 로컬 컴퓨터에 데이터가 갱신이 되면 이게 자동으로 파워비아이에서도 갱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거를 하려면 게이트웨이를 설치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 다운로드 아이콘에 데이터 게이트웨이라는 탭이 있고 그걸 클릭하게 되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다운받아서 퍼스널 게이트웨이를 설치를 하시면 돼요. 이거 그 설치 프로그램에 또 온프로미스 그것도 있는데 그거는 안 써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거하고 퍼스널 게이트웨이 차이가 예, 그 위에 거는 아예 그 기업용 보시면 돼요. 다양한 용도로 파워비아이 말고 이 클라우드하고 그 이제 보통 업무 시스템 온프레미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그쪽하고 보안이 유지된 상태에서 데이터가 주고받을 수 있게 하는 거를 이제 게이트웨이라고 통칭을 하는데요. 원래 이제 파워비아이 처음에는 퍼스널 게이트웨이하고 엔터프라이즈 게이트웨이 두 개의 제품이 있어요. 네. 처음 나올 때. 그래가 계속 이제 바뀌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강조에 나온 거는 퍼스널 게이트웨이 얘기만 하는데 네. 중간에 다른 애저 서비스의 게이트웨이들이 통합이 돼가지고 아까 네. 다른 게이트웨이 하나로 그 이름이 그냥 온프레미스 게이트웨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이번에 좀 바뀌었는데 지금 그게 그 강제 100% 반영이 안 됐어요. 그 사이에 바뀌어가지고 게이트웨이가 그 데이터를 전송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퍼스널 게이트웨이는 자기 것만 이렇게 하지만 온프레미스 게이트웨이는 여러 개의 소스를 이렇게 할 수 있고 네. 모니터링 기능도 있고 지금 반영이 되는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이쪽이 되게 취약하거든요. 게이트웨이가 만약에 장애가 발생하면은 전체가 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게이트웨이 뭐 이중화 구성이나 안전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최신 게이트웨이 정보는 저도 확인을 못 해가지고 일단 게이트웨이가 종류가 두 가지인데 지금 우리 EDX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는 개인용 퍼스널 게이트웨이만 얘기해주고 있고 네. 데이터 리플래시용으로 소스가 온프레미스 했을 때 데이터 리플래시 용으로 사용됩니다. 네, 일단 이제 그래서 설치를 하셨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게이트웨이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데이터 집합 쪽으로 가서 점점점 이걸 클릭을 하시면 옆에 새로 고침 예약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게 되시면 또 중간에 이제 데이터 집합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일단 게이트웨이 연결 이걸 보시면 저는 제 로컬 컴퓨터가 지금 이제 BISLab이라는 아이디로 실행 중인데 그 로컬 컴퓨터하고 게이트웨이가 이제 온라인으로 연결 잘 돼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이제 그 여기서 데이터 집합에 대해서 자격증명 편집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 여기 강좌에서 사용한 모든 데이터를 다 그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씩 전 편집을 이미 다 해놨는데 이 인증 방법을 이제 퍼스널 게이트웨이는 윈도우 아이디로 그냥 인증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뭐 로그인이 돼 있기 때문에 따로 뭐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렇게 해서 로그인 하시면 네, 이렇게 연결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자격을 이제 준 거죠. 그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자격을 그 파워 BI 서비스에서 가져온 거죠. 로컬 컴퓨터로부터. 그 다음에 이제 이 데이터를 새로 고침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안 되지? 갑자기 왜 비활성화가 됐죠? 지금 저기 퍼스널 게이트웨이 구동이 되고 있어야 돼요. 로컬에서 아마 닫았으면은 지금 이렇게 되고 있을 텐데. 쪽그 창에 퍼스널 게이트웨이가 있나요? 그런가요? 네. 연결돼 있는데. 이상하네요. 자격증명, 이거를, 그거 하나가 다시. 네, 됐고 설정했네. 이렇게 자격증명 다 이제 되면 새로 고침을, 그러니까 데이터 새로 고침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데이터 고침 빈도를 뭐 매일 하거나 매주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고, 시간, 하루에도 뭐 몇 번씩, 두 번, 아니 이게 이제 좀 약간 좀 허접한 부분이에요. 이것 때문에 한번 당한 적이 있어가지고 시간 한번 추가해 보세요. 저게 또 추가요. 추가.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네. 추가해 보세요. 개수 제한이 있어요. 문제 없죠. 8개. 예. 하루에 8번밖에는 못 걸게 됐어요. 왜 이렇게 만들었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전 그 고객사에서 4시간 업데이트 하는 걸 하려고 했다가 네. 24시간 못 넣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2시간밖에 다른 방식 업데이트 시켰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걸 못 쓰고 그래서 이거는 한번 그 개선 제안을 내야 될 것 같은데 시간 세팅하는 인터페이스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개수가 왜 저걸 굳이 8개밖에 못 넣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도 쟤는 지금 온프레미스 즉 내부망에 있는 걸 올리는 뭐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저게 클라우드에 있는 소스로 하는 거는 걔는 거의 실시간으로 되거나 또는 쟤를 안 건드리면 1시간마다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는데 이거 온프레미스 내부망에 있는 거는 저렇게 하루에 8번 밖에는 못한다. 지금은 저게 이제 소위 바이 디자인입니다. 더 빨리 고치도록 건의를 넣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지금 적용을 이제 하면 이제 그 시간- 정해준 시간대에 지우고 하셔야 되고요. 시간. 다 지워야 돼. 다른 건 좋아요. 그래서 실패하면 뭐 실패했다고 메일 안 나온 것도 있고 하는 건 괜찮은데 개수가 좀 문제가 있어요. 오후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설정을 하게 되면 적용이 됐고 이제 이 데이터 집합에 있는 데이터들이 우리가 정해준 오후 8시 반에 새로 고침이 되는 겁니다. 네. 파워 BI 서비스 랩은 이제 여기까지였고요. 두 번째로 이제 엑셀을 파워 BI에서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랩도 역시 이제 만들어진 자료를 제공을 했고요, 사이트에서. 그래서
이제 엑셀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 보겠는데요. 그래서 데이터 가져오기를 클릭을 하시고 파일을 선택을 하고 로컬 파일을 선택을 하면 지금 제 실수 폴더에 랩5 캐나다 USA 이렇게 두 개 파일이 있는데 먼저 캐나다 파일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제 가져올 때 데이터를 파워 BI로 가져오기 하고 파일을 파워 BI에 업로드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게 두 개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일단은 먼저 데이터를 가져오기를 하시면 여기에 데이터 집합에 그러니까 동일한 이름의 데이터 집합이 생성이 됐고요. 그 엑셀에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파워 BI의 그 데이터 집합처럼 똑같이 사용할 수 있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 데스크탑 그 BI 프로그램에서 데이터 로드하는 거랑 거의 엑셀 한번 비슷한- 열어보시죠. 원래 엑셀이 어떤 폼인지. 시트 하나짜리 엑셀이고 표가 들어있는 엑셀인데 그 데이터 하나 쫙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예. 이거를 이렇게도 가져올 수 있고 이제 또 다른 걸 한번 아까 그 엑셀 두 번째 하기 앞서 두 번째 엑셀 먼저 이제 열어서 어떤 건지 보여주셔야지 더. 두 번째 네. 두 번째 하실 거죠. 아니요 그거를 동일한 거를 한번 그게 두 번째구나 네. 두 번째 그러면 두 번째 엑셀 파일을 먼저 이제 창에서 한번 두 번째 엑셀 보시면 아, 그게 좀 약간 할 말이 많은 엑셀인 거죠. 네. 원래 이제 엑셀에서 이렇게 첫 번째 엑셀처럼 표만 들어갈 수도 있지만은 보통은 엑셀로 분석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엑셀 같은 경우 콘텐츠 사용 보시고요. 근데 원래는 좀 다시 시작합니다. 엑셀 쪽에도 이제 파워 피벗, 파워 뷰, 파워 맵, 뭐 이런 분석용 애드인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비슷했죠. 잠깐 활용해 주시면, 예. 제가, 설명됐으니까 제가 이제. 됐나? 이 파일 쪽에, 활용하면 안 되겠네. 이게 네. 왼쪽으로 원격이시나요? 원격에 이 파일 쪽에 원래 지금 안 보이구나. 이제 보통 엑셀 파일 쪽에 처음에 옵션 쪽을 보시면 추가 기능에 이 엑셀 쪽 추가 기능이 있고 컴 추가 기능이라는 놈이 있거든요. 컴 추가 기능으로 이동해 보시면은 이쪽에 파워 피벗, 파워 뷰, 파워 맵 이런 이 세 가지 그 뭐랄까 그 분석용 애드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파워 피벗하고 파워 뷰는 거의 파워 BI하고 똑같은 기능입니다.
엔진이 똑같고 동작도 거의 똑같아요. 근데 원래 이제 파워 뷰에 나오는 게 파워 BI에 나오는 그 차트들 인터랙션하고 똑같은 거인데 파워 뷰가 기술적으로는 실버라이트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실버라이트가 단종이 되거든요. 그래서 파워 피벗이 처음 나오고 파워 뷰 하면서 저 파워 뷰가 실버라이트 만들었는데 단종이 되는데 어떡하나 이러다가 HTML5 기반으로 다시 구성을 합니다. 재개발 하다가 그게 엑셀 쪽에는 반영이 안 되고 바로 파워 BI에 넘어갔어요. 아, 파워 BI에 나오는 비주얼들은 기능하고 형식은 거의 유사해 보이는데 HTML5 기반이고 파워 뷰에 있는 건 실버라이트 기반이에요. 그래서 이거 실습할 때에 크롬으로 저 실습을 띄우면은 실버라이트 지원하는 브라우저를 띄워주세요.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래서 익스플로러 옛날 걸로 이렇게 하면 좀 보이고 그런 게 있고 이제 이쪽이 있는데 특히 파워 피벗 같은 경우를 보면은 파워 피벗을 발표하신 분이 집어넣으셔가지고 두 번째에 이 예제 엑셀을 보시면은 화면에 보이시는 게 파워 뷰라는 모듈인데 거의 파워 BI에 있는 UI와 동작 방식과 똑같아요. 인터랙션하게 나오고 뭐 작게 보이는 거는 포커스 모드를 크게 해서 볼 수도 있고 다시 돌아가고 필터 거는 것도 유사하고 근데 세팅하는 거는 이제 초기 버전이라 여기 뭐 세팅하기 하나도 없죠. 이쪽에 세팅해달라고 많은 요청을 받았는데 세팅 못하는 데 대해서 힘들었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이제 이쪽 피보팅에 들어가는 것들은 파워 BI고 얘는 파워 BI 파워 피벗이고 파워 BI에 있는 그 테이블이나 매트릭스 구성은 똑같죠. 이 데이터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이 파워 피벗 메뉴에 데이터 모델 쪽을 여시면은 파워 BI 화면에서 데이터만 있는 창이 있죠. 거기는 똑같은 게 나옵니다. 이쪽에 이제 데이터 창, 이쪽이 다이어그램 창이 되어 있는데 지금 안 보이는 거는 버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 창이 있다는 거 얘기 드리고요. 안 보이는 건 지금 뭔가 버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얘를 파워 BI 또는 파워 BI 서비스 제가 파워 BI는 데스크탑 버전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 파워 BI 서비스 쪽으로 읽어드리면은 아까 지금 EDX 강의에서 얘기하는 거는 데이터만 읽어오는 거냐 데이터와 함께 이 파워 뷰로 만든 이것도 읽어오는 거냐 그 두 가지 차이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옵션인 그 다 같이 읽어오는 거는 저 파워 BI로 만든 화면까지 파워 뷰로 만든 화면까지 파워 BI 쪽 화면으로 같이 읽어온다는 그런 의미가. 아, 그게 데이터까지 같이 가지고. 예, 데이터 다 가지고 데이터 가지고. 근데 리포트만 그게 해결이 되지 않나요? 한번 임포트 해보시죠. 지금 임포트 했던 건데. 예, 임포트 한 걸로 일단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임포트를 하고 이거를 엑셀 파일 업로드 걸 하게 되면 창에 보고서 쪽에 5번이 떴죠. 예. 그 보고서가 이제 파워 뷰 기반의 파워 뷰는 아마 오류가 날 거고 지금 실버라이트 나오고 다른 탭 찍으시면은 탭 피벗 테이블 기반은 똑같이 나오고 하나 더 리포트도 똑같이 나오고 데이터는 밑에 5번 데이터는 안 올라오더라고요. 캐나다 USA. 이게 USA인데 강의에서 보니까 이게 엑셀 표시가 그러네요. 뜬다는 거는 그 엑셀 파일 형식만 가져온다. 네. 네, 제가 틀렸습니다. 제가 틀렸고요. 근데 여기에 지금 데스크탑을 띄웠고 데스크탑에서 하나 더 있습니다. 파워 BI를 다시 리스타트를 하나 열고요. 열려있는 건가? 하나 더
지금 하나 더 열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새로 하나 더 해볼 거. 끊었다. 지금 새로 만들기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EDX에서 안 다뤄진 것 같은데 지금 데이터 가져오기 쪽 여기서 할 수도 있지만 다시 이쪽에서 하겠습니다. 데이터 가져오기에서 엑셀을 선택을 해서 지금 USA가 두 번째 거였나요? 네. 캐나다가 더 큰 것 같은데. 아, 여기 모델이 없구나. 파워비아이 모델이. 잠깐만 손을 좀 대겠습니다. 조금만. 아, 이제 예를 들어 이게 소스가 되면은 그래서 자, 제가 임의로 일단 테이블 하나 만들고요. 여기에 이거를 표로 만들고 이 표의 이름을 표 이름을 제가 샘플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표를 파워 피벗 쪽에서 데이터 모델 추가하면은 이제 그 표가 하겠습니다. 이거 이게 자체가 지금 식이 아닌데 다시 이거를 복사한 다음에 값만 붙여넣기 해서 식 참조를 제가 다 없앨 거고요. 이제 식 참조가 다 없어진 거고 얘를 이제 추가하면은 이제 시 돼야 되는데 지금 왔다 갔다 하네요. 자, 새 창을 만들어서 컬럼 1 컬럼 한 4개짜리에 값은 임의로 1, 2, 3, 4 A, B, C, D 여기는 뭐 자, 이렇게 대충 테이블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 테이블을 표로 정의를 하고 해주고 표 일록엔 가도 문제 없겠네요. 얘를 이제 파워 피벗 쪽으로 이렇게 올리면은 이렇게 올라가고
올라가거든요. 이쪽에 올라온 게 마치 파워 BI에서 이쪽 데이터 창에 나오는 이거하고 똑같은 대응하는 놈이 됩니다. 올라왔죠? 이거 가지고 피벗 테이블 만들게 되면은 새로운 워크시트에 지금 표 1에 있는 이 컬럼들이 추가가 되고, 자, 이 파일을 제가 이 파워뷰가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파워뷰는 어차피 지금 크롬 보니까 안 보이겠죠? 자, 이거를 제가 파일을 저장을 해서 PC 207X 엑셀 저장하면, 지금 이 엑셀에는 엑셀 파일에 있는 어떤 표, 여기 저것도 추가해보죠. 삽입해서 차트를 하나 대충 추가해서 차트 넣고, 차트 들어갔죠? 저장 다시 하고, 그럼 이 차트는 이 파워 피벗 테이블에서 기인한 거고, 이 파워 피벗 테이블의 데이터는 파워 피벗에 이제 있는 그 인메모리 엔진 쪽에 올라간 데이터가 되는 거고, 이 데이터의 소스는 또 보면은 이 엑셀 파일에 있는 이 시트가 되는 거죠. 그죠? 이거를 저장을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그 파워 BI에서 소스를, 데이터 소스를 엑셀로 했을 때, 이게 바로 왜 안 뜨죠? 떴네? 테스트를 찍어서 보면은 표현되는 데이터가 이 표 있죠, 이거. 이거는 이제 인메모리 쪽에 있는 내용이고, 이거는 시트에 있는 내용들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거를, 이 파일을 파워 BI 서비스 쪽에서 다시 가져오면, 데이터 가져오기에서 엑셀 파일을 가져오는데, 로컬에 있는 지금 테스트 1번 얘를 가져오게 되면, 가져올 때에 파일 자체를 업로드하겠다 했을 때 이제 데이터 집합의 테스트가 올라오네. 이건 파일이고, 표하고 차트 올라왔고, 이거 아닌데. 네, 온라인에서는 안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게 올라와야 돼 생각했는데, 왜 제 생각했냐면, 변명을 좀 할게요. 보고서에 여기 나오는 지금 이 필드들은 인메모리로 된 그 올라간 데이터 셋이거든요. 이 셋이 저는 이 집합 쪽에 표시가 될 걸로 예상을 했는데 표시가 안 되네요. 같이 숨어서 올라간 것 같습니다. 많이 갔지만 어쨌든. 그러면 만약에 네. 지금 이게 데이터 시트 1을 참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테이블 같은 게. 그럼 만약에 아까 이게 없으면 이것도 안 나오겠네요. 이것도 같이 안 나오겠네요. 만약에 지운다고 여기서요? 예. 지금 이제 그 로컬 쪽에서는 로컬 이거죠. 이미 이제 이쪽 시트에 있는 이 표는 얘하고는 끊어져 있어요. 얘를 바꿔도, 자, 지금 제가 업데이트를 얘를 바꿔서 저장을 했잖아요. 그래도 얘는 바뀌지가 않아요. 얘 지금 찍어보면. 왜냐하면 얘는 이미 시트하고는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참, 바꿔야 되겠네. 다시 좀, 계시나? 3040 2번 올리고, 마우스가 없으니까 영 보기가
좀 바꿀게요. 여기서 디자인에서 얘를 테이블 형식으로 바꾸면 이제 거기 앞에 거 비슷하게 나와 있는데 자, 아무튼 자, 근데 이거는 파워 피벗 쪽 여기에 파워 피벗 쪽에 가서 보면 여기 지금 아직 바뀌지가 않죠. 얘를 업데이트를 치면은 그때 비로소 바뀌어져. 일로 바뀌었죠. 그죠? 얘가 바뀌면은 얘하고 연결된 이 값들이 이제 바뀌는 거, 111로 바뀌게 되는 거고요. 모양이 좀 그런데. 그래서 조금 전에 물어보신 내용은 얘가 바뀌면은 얘가 안 바뀌죠. 안 바뀌고. 대신 이 안에 있는 이쪽 뭔가 데이터 셋이 바뀌면은 바뀌게 되고. 이게 약간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파워 BI가 파워 피벗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데이터셋은 조금 전에 이제 업로드한 인메모리 쪽에 있는 데이터셋으로 생각하시면 이제 그래서 뭐 값을 찾는 거죠. 이게 이제 거의 마지막인 것 같은데 가져온 보고서를 이용해서 한번 일단 캐나다부터 제가 미리 다 만들어놨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까 데이터 집합에만 있던 것들을 이제 데이터를 가져와서 아까 다시 보고서 가서 편집을 하시는 게 빠를 것 여기서는 이제 지금 이미 다 보고서 말해진 편집 위에 그렇게 그럼 이제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 연도별로 이제 레버뉴를 한번 봐라. 그리고 연도별로 유닛 세일즈를 한번 봐라. 그러니까 차트를 딱 찍으시면은 한번 찍어보시죠. 지금 여기 이제 오른쪽 그 옆에 컬럼하고 축에 어떤 컬럼을 쓰고 필터 조건 어떻게 걸고 이런 거를 보시겠죠. 그런 식으로 만든 거고요. 마지막 문제가 2014년도에 레버뉴가 가장 높았던 뭐 기업이 어디였냐? 지역이 프로빈스였네요. 프로빈스가 어디였냐? 했는데 뭐 미세한 차이로 이렇게 마우스를 올려놓으면은 정확한 데이터 값까지 다 보이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약간 USA 데이터로 만들었던 건데 이것도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이거는 지금 익스플로러로 지금 안 보이는데? 그래요? 마우스 멈춰 보여요. 다시 그러면 끊었다가 다시 연결해 보시면 돼요. 연결을 좀 화면 아까 USA 파일에서 만들어져 있던 그 엑셀 파워 뷰에 있는 내용들을 파워 BI에서 그대로 갖고 온 건데요. 익스플로러에서
열었더니 실버라이트가 실행이 돼서 이렇게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 문제가 뭐였냐면 어떤 회사가 5월, 6월에 가장 가파르게 상승했냐고 이런 걸 보는 거였는데 여기서 보시면 여기가 5월, 6월 밑에 두 분. 답은 공개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말이죠. 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가 보고 싶은 데이터를 좀 예, 뭔가 문제가 생겼네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답을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좀 많이 생겨서 엑셀에서 봤어요. 아, 그래요? 팁이죠. 같은 데이터니까 엑셀에서 이렇게 하시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일단 오늘 랩 관련해서는 다 내용을 마쳤고요. 좀 하나 또 궁금했던 게 네. 그 어드민 포탈이 있다고 나왔었는데 네. 못 찾겠더라고요 저는. 아, 어드민 포탈은 일단 제거 어드민 포탈 쪽은 거기 보면 그 오피스 365의 어드민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은 볼 수 있어요. 일반 개인 계정으로 만든 파워비아이는 어드민이 안 보이고 지금 다른 게 보일 거예요. 제가 이제 일반 개인 계정으로 한 제 파워비아이가 보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를 누르면은 대시보드 쪽이 안 나와. 근데 이제 그 저거 여기서 설정밖에 안 보일 거예요. 일반은 설정되면 이제 이쪽에서 뭐 각종 내 정보와 현재 내가 해놓은 대시보드 쪽 설정,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 집합들, 집합이 이제 어떤 것들은 뭐 어떻게 돼 있고 이런 것들은 그 클라우드 쪽 DB 쪽에 온라인으로 되기 때문에 새로 고침이 1시간 단위로 이렇게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죠. 30분 단위나 거의? 네, 30분. 이게 너무 그러네요. 그런 거. 그리고 지금 통합 문서 가져온 거.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 대시보드 공유가 대시보드 쪽에도 설정이 따로 있는데 여기 뭐 몇 가지 있죠. Q&A 할 거냐 안 할 거냐 대시보드에서 이거 안 하면 없어졌거든요. 이거 없으시고요. 대시보드의 설정 중에서 타일 흐름을 키면 얘를 키면은 그냥 별거 아니고요. 타일이 빠지면은 이렇게 왼쪽 상방향으로 공간이 있으면 밑에 이렇게 자동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맞추기 편하게 하려고. 근데 이 타일 흐름을 꺼놓으면은 이걸 꺼놓으면은 내가 이걸 빼면 그냥 비어있어요. 이렇게 자동 올라가죠. 그런 차이고 뭐 그다음 뭐 저런 거 없죠. 그리고 아까 공유 쪽에 이게 액세스가 제가 이제 해놓은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 계정은 제 다음 계정으로 만드는 거예요. 테스트 한다고 마이크로소프트 다른 기업 조직 계정으로 공유를 했더니 공유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취소해버리면은 이제 더 이상 못 보는 거죠. 제가 좀 취소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하는 게 있고 그다음 보고서 레벨에서 보면 이게 제 개인적으로 보고서인데 얘를 게시한 링크를 해가지고 익명 사용자가 이렇게 한 거거든요. 얘를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그 파워 BI를 여기 있는 계정이 다음 계정이잖아요. 다음 계정 이걸 개인적으로 이제 무슨 한 메일이나 이런 개인 이메일이 아니고 마치 조직 이메일인 것처럼 이렇게 등록을 하면은 파워 BI 계정이 생기는데 그 계정에 사용된 패스워드는 제가 다음에 쓴 패스워드가 틀려도 괜찮아요.
계정명만 같은 사용되는 표시는 지금 이 다음 계정으로 표시가 되지만 내부적으로는 저기에 대응하는 오피스 365라는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쪽에 액티브 디렉토리 쪽 오피스 365 계정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걔가 저 탈을 쓰고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고 패스워드 틀리하고 근데 만약에 다음 가정하죠. 제가 다음이라는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어요. 다음에 사용자들이 여러 명이 개별적으로 가입을 이렇게 했어요. 다음 점 넷으로. 근데 어느 순간에 야 이건 우리 회사 여러 명이 쓰는 거니까 회사 차원에서 구매를 해가지고 통합 관리하겠다. 관리자 따로 있고 추가하고 그런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은 저 다음 점 넷에 그 도메인 세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도메인 확인하는 키셋 같은 것들이 있던데 그런 키를 갖고 있는 사람이 들어가서 오피스 365 관리자 페이지에서 저 도메인 인증을 자기가 관리자 권한에 인증을 받고 그 다음부터는 저 다음 점 넷으로 들어간 사용자들을 관리자 포탈에서 추가를 하고 권한을 부여하고 어떤 그 테넌트 추가 이런 통합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다음 계정이 로그인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물어보냐면 이게 개인 계정인가요? 아니면 조직 계정인가요? 선택하세요. 조직 계정으로 들어가면은 조직이 관리하는 다음 계정이 뜨는 거고 개인 계정으로는 개인의 계정이 뜨게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약간 이게 혼동이 되는 부분이 처음에 제가 이제 다른 세션으로 테스트를 해보고 보니까 이게 살아있는 계정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별도 세션으로 좀 열었습니다. 여기서 시크릿 창을 열었죠. 로그인에 이게 맞나? 이렇게 하고 뭔가? 이거 계정이 이제 고객사 계정이 기억이 그래서 뭐 그 기억 계정을 치면은 딱 들어갈 때 이게 어떤 거로 들어갈 건지를 이제 묻는 창이 뜨게 됩니다. 나중에 뜨시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볼만한 것들이 이제 이 정도가 이제 이번 나온 거 아니에요. 그냥 뭐 대시보드 볼 때에 사실 대시보드가 뭐 전체 보기로 봐가지고 다 해서 보통 그 전산실이나 또는 큰 LCD에 띄워놓죠 이렇게 띄워놓는 거 그리고 포커스 모드라고 해가지고 특정 것만 크게 보는 거 이런 얘기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데이터를 이제 CSV로 내려받을 수도 있고 특정 내용에 대해서 그건 이제 CSV에 떨어지고요. 이런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좀 기억나는 게 여기서 내보내기 말고 포커스 모드 이건 뭐지? 관련 정보는 이렇게 이제 값이 나오죠. 근데 이것저것 보면 그 재밌는 기능들이 꽤 많이 숨어 있습니다. 대시보드를 앱으로 만들어서 보내면 그 자체가 하나 페이지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대시보드를 만들어가지고 대시보드는 이제 전체적으로 비주얼라이제이션 해가지고 그것을 app 이렇게 뭐 나오는 URL로 만들어서 주면은 내가 그걸 받아가지고 내 PC에서 보면은 거기서도 이렇게 셀렉트하면 화면 바뀌고 막 이렇게 되는 것들이 있던데. 그러니까 그 대시보드를 공유하게 되면은 그런 게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공유를 눌러서 특정 전자메일을 보내면은 이제 전체가 날아가서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거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안드로이드 앱이랑 윈도우 앱
그것처럼 그것도 있죠. 이제 이게 파워 BI가 그 SaaS 서비스인데 실제로 앱들을 이쪽에 뭐였지? 엑스박스 말고 스토어죠. 이건 이제 윈도우 스토어를 윈도우에서 윈도우 스토어죠. 여기에 파워 BI로 검색을 하면은 이 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앱을 설치하면 브라우저에서 보는 거와 똑같은 내용이 이제 클라이언트 앱으로 되어 있고, 또 안드로이드 폰이 있으면은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파워 BI는 설치가 되고, 아이폰은 아이폰에서도 되고, 그런 거기서 이제 거의 유사하게 데이터 탐색이 가능하고요. 재밌는 거 하나 더. 보고서 쪽에서 아까 보시면 QR코드 생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럼 얘를 다운받으면 이 이미지가 다운이 되거든요. 이 QR코드를 출력해서 어디 붙여놓고 걔를 스마트폰에 파워비아이 앱에서 보면은 QR코드 이렇게 있거든요. 찍으면 이 화면으로 넘어가요.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저거는 매장이나 공장이나 이런 데서 특정 분석 화면을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 매장이다 그러면은 그 제품에 대한 재고 분석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딱 찍으면은 스마트 디바이스에 이 제품의 재고 현황과 추이와 예측 같은 걸 볼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안 나온 부분이고, 그래서. 그리고 내려온 게 이제 엑셀에서 분석이죠. 이거 엑셀 쪽을 조금만 더 얘기하고 싶은데, 엑셀 분석은 이쪽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엑셀 분석이 있는데, 결국 엑셀 분석을 딱 누르면은 이 오디시라고 하는 그 엑셀에서 만든 연결만 들어있는 거예요. 그를 클릭해 누르면은 엑셀 쪽에서 이 파워 BI 쪽을 보안 경고 연결해서 제가 지금 연결한 리포트, 여기 스타팅 리포트에 있는 그 내용들이 동일하게 드래그해서, 자, 여기에 여기 하죠. 그래서 여기에 뭐 토탈 세일즈, 토탈 유닛 걔를 여기에 연도별로 나오는데, 연도별로를 엑셀 쪽에서는 인서트에서 여기에 어울린 차트가 뭐냐 다 얘가 보여주죠. 차트 같은 거를 이렇게 차트 들어가고, 차트에 대해서 추가해서 지역별 이렇게 이제 걸어놔요. 너무 사용 안 해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다. 엑셀 쪽에서 여러 가지 엑셀 잘 하시는 분이면은 엑셀로 데이터셋을 받아가지고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작업 내용을 거꾸로 또 파워비에 올릴 수 있을까요? 있겠죠. 방법이 있을 것 같죠.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 파워 BI라는 애드온이 있어요. 파워 BI 애드온. 파워 BI 애드온은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파워 BI 엑셀 EXCL 애드인인가요? 애드온인가요? 애드인 이렇게 조회해 보면 네, 파워
파워비아이 퍼블리셔 포 이거예요, 정확히. 저 이번에 한 거. 여기에 이렇게 영어로 세팅이 있어가지고 이걸 하면 여기에 그 파워비아이 데스크탑 말고 여기 엑셀용 기시가 같이 있죠. 게이트웨이도 있고 다운 누르면은 자기 엑셀이 32비트인지 64비트인지 따라가지고 다운하는 게 있어요. 이거 할 때 이제 헷갈리시는 분들 내가 몇 비트지? 여기 나오죠. 어떻게 찾는지에 대해서 한번 누르면은 이제 버전 확인하는 방법이 나오죠. 이렇게. 방법은 여기 파일 메뉴 가서 계정을 가서 계정에 여기 어바웃 엑셀을 눌러주면 몇 비트가 나오는 이걸 다운받아 설치하면은 이쪽 파워 BI 에디 창이 뜨고요. 이거를 눌러서 한 부분들을 고정하겠다. 그러면 이제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쪽으로 로그인해서 창이 지금 하나 떴습니다. 그래서 제 암호를 뭐지? 로그인 해주면은 엑셀에 제가 선택한 부분들이 이렇게 대시보드에 새로운 대시보드가 만들어져요. 여기 엑셀 테스트가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게 되면 배포가 됐고 다시 로그인을 하면 왼쪽 대시보드 쪽에 이 생겼죠. 엑셀 테스트가. 그리고 제가 지금 올렸던 엑셀이 이렇게 이미지를 가져오는 것이 나옵니다. 제 모습이고. 자, 이렇게 해서 엑셀에 있는 내용들을 파워비아이 대시보드로 같이 통합하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개 보면은 내가 게시한 거 제거하면은 제거 되겠죠. 게시한 쪽에서 뭔가 없애고 싶으면은 제거가 되는가? 회로창은 없지. 네. 없어지지 않네? 이건 또 알아보겠습니다. 제거하는 게 있으면 제거될 것 같은데 관리죠. 업데이트 해야 되나? 업데이트 제거 다시 게시 아 제가 참 착각했네. 이게 이제 문제에 나오는 건데 자, 그 중간에 이제 문제를 보면은 엑셀 테스트 이 리포트 쪽에서 뭔가 리포트에서 뭔가 게시를 하고 이것도 좀 큰 거네요. 작은 걸로 하면 간단하게 이렇게 제가 얘를 연도별로 세일즈에 토탈 세일즈 이렇게 잡고 얘를 노트를 만들고요. 테스트 동작을 만들고 얘를 자 엑셀 테스트에 제가 남기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시보드로 가면 제가 지금 고정해 놓은 게 있겠죠. 지우고 이거 지우고
이렇게 하면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지금 보시겠잖아요? 근데, 보고서에 가서, 얘를 편집을 눌러서, 차트 유형을, 제가 라인으로 바꿨어요. 저장을 했습니다. 대시보드에 반영이 될까 안 될까요? 이게 문제예요. EDX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반영이 될까 안 될까? 답은 반영이 안 되는 겁니다. 안 됐죠. 이게 새로 고치면 없더라고요. 그래서 대시보드에 올라간 것들은 그 소스가 바뀌었을 때 반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뭔가 필터를 줘서 편집해서 여기에 이어를 밑에 필터 레벨로 하나 이해하시면 따라가죠. 이제 시각적 수준 필터는 여기 차트 자체에만 걸리는 거고요. 페이지 필터는 이 페이지에만. 보고서는 여러 페이지가 있을 경우는 전체 페이지가 먼저 필터되고요. 그래서 시각적 필터, 이 차트에만 필터를 거는데, 예를 들어서 지역이 보고서의 필터가 지역이 청출이가 필터는 이제 어드벤 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캐나다 것만 하겠다, 프랑스 것만 하겠다 이렇게 또는 멕시코만 하겠다, USA만 하겠다. 좀 차트 변화가 심한 게 프랑스니까 프랑스만 제가 하는 걸로 하고 얘를 저장을 했어요. 그러면 데이터가 대시보드 쪽은 어떻게 될까요? 영향을 마찬가지로 안 받더라고요. 안 받죠. 근데 얘를 클릭하면 얘 원천 일로 바뀌니까 대시보드에 배포할 때는 한번 배포한 대시보드는 이상하게 툭 떨어지는 거. 그래서 이거는 좀 주의를 해야 돼요. 대시보드 할 때. 그 밖에 대시보드 쪽에는 꼭 데이터 항목 말고도 여기에 특정 텍스트나 유튜브 비디오 링크나 이미지나 다른 것들을 같이 추가해서 예쁜 모양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것을 때문에 여기에 픽처 인포메이션이 좋은 주제 아무거나 파워비아이를 검색을 해서 이미지에 이거를 쓰고 싶다. 그러면은 뭔가 익스플로러 쓰다가 가면 대충 그러네. 저는 익숙한 인터넷 익스플로러였습니다. 그래서 프로퍼티에 내가 그 주소잖아요. 구사하고 파워비에 타일 추가할 때 이미지를 넣고 스크롤 다운. 어디 갔나 싶었네. 제목은 표시하진 않죠. 적용. 얘를 조정해서 여기 끼워놓고 이미지입니다.
이 이미지를 클릭했을 때 사실 링크도 편집해서 보면은 기능에 내가 그 사용자 지정 링크를 해가지고 다른 탭에 누르면 스터디 블로그 저거 나오고 여러 가지 가능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혹시 궁금한 점 있나? 질문 없으신가요? 온라인 쪽에는 온라인에 질문 없으신가요? 그러면 질문이 없으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나